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제 탑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가자 지구를 향해가지고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2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지상 작전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에어 스트라이크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 이 난민촌에다가 공습을 또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습을 또 이틀 연속 난민촌에다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난민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뭐 비난 같은 것들이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UN 있지 않습니까? UN에서는 이 세텔라이트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명확하게 레퓨지 캠프에다가 이 난민 캠프에다가 이 포격을 날린 것이 공습을 때린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좀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뭐 서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한 좀 비난 같은 게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찌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하는 짓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좀 화가 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측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해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 숨어 있는 곳에다가 계속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명백하게 이 레퓨지 캠프에다가 난민 캠프에다가 이제 공습을 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명백하게 전쟁 범죄이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도 이것은 전쟁 범죄인데 왜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이렇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아마도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후폭풍이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박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이 전쟁 2단계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지상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땅굴들 있지 않습니까? 땅굴들을 엄청나게 발견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땅굴 한 100여 개 정도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뭐 이스라엘 군도 좀 타격이 있다고 하거든요. 전사자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좀 곤란한 상태에 있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 이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이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너무나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를 본다고 하면은 9천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수가 9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600일이 넘었거든요. 610 며칠인데 600일이 넘어가면서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만여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단 3주 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었던 이 민간인들의 수랑 거의 맞먹는 숫자가 지금 가자지구 내에서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무자비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너무나 좀 심하다, 너무나
무자비할 정도로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수가 부상자들까지 이렇게 또 합한다고 하면 사상자들 수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즈파이어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휴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 내에서 지금 9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9천여 명의 사망자들 수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성이랑 그리고 아이들이다, 어린이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좀 진짜 비극이네요. 전쟁은 진짜 비극 중에 생 비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생족도 이런 생족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쟁은 그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인간의 탐욕이랑 권력욕이랑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민족주의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종교적인 이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좀 종교적인 이유도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 종교를 본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워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런 종교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이렇게 또 생기게 되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자지구랑 그리고 이집트랑 이렇게 또 국경을 통과를 할 수 있는 라파라고 하는 그 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문소가 이렇게 또 열리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이 외국인들이랑 그리고 좀 부상이 심각한 이런 이제 크리티컬한 이제 부상자들을 먼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통과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미국인들 한 400여 명 정도가 통과를 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민간인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2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230만 명 중에 이 외국인들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30만 명 중에 이 난민들이 또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남부로 이렇게 또 내려와 있으면서 지금 웬만하면은 이집트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하고요. 뭐 물 같은 것들, 뭐 전기 같은 것들, 뭐 가스 같은 것들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열악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집트로 좀 넘어갈 수 있나라고 이렇게 또 살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단 몇백 명만, 500명 정도, 600명 정도만 이렇게 지금 이집트로 이렇게 또 통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니까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들 너무나 지금 불쌍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믿고 있는 게 바로 이 땅굴이거든요. 땅굴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파놔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다고 해요. 굉장히 좁은 이런 미로같이 생긴 이런 땅굴이 이 가자지구 밑에다가 이 뉴욕 전철보다 더 많이 더 길이가 더 길게 그렇게 또 땅굴을 뚫어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와일드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군이 계속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 땅굴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군을 막 섬멸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스라엘군들도 좀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땅굴이 지금 와일드 카드이긴 카드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가지고 이 땅굴을 발견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100여 개 정도의 땅굴을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땅굴이 과연 이 전쟁에서 와일드 카드로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자고요. 헬로. 아침부터 이렇게 또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또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예멘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이 예멘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에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우리 전쟁을 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참전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확전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에피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예멘에서는 그거 잘못된 보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당연히 이 예멘을 본다고 하면 팔레스타인 이런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에 이제 또 추가 공격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참전 같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호우티 반군이라고 하는 이 예멘에 있는 또 그런 뭐 조직이 있나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한테 계속해가지고 공격은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민간인들의 피해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민간인들의 피해는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피해가 진짜 어마무시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지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계속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뭐 포격 같은 거 계속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해요. 뭐 러시아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 밀리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스텔메이트에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뭐 장기 같은 거를 둘 때는 이렇게 또 뭐 수가 막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수가 막힌 상태이다. 지금 뭐 쳐들어올 수도 없고 뭐 나갈 수도 없고 디펜스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별다른 진전이 둘 다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되기는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스테일메이트 아닌가. 러시아도 스테일메이트이고 둘 다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소모전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소모전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될 바에야 이 전쟁 그냥 휴전하고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콜롬비아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이 대학교 이제 교수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교수들 중에 한 명이 힐러리 전 이제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교수에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콜롬비아 대학교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교수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또 화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또 굉장히 몰렸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힐러리 클린턴이 하고 있는 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또 왔었다가 한 30% 정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간 이유는 이 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것을 또 항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하는데 학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반항을 하는 그런 이제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멈춰야 되고 이런 이제 학살 같은 거 멈춰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하고 있었던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좀 너무한 것 같고 뭐 팔레스타인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저지른 이런 테러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 비극이 계속 이렇게 또 비극을 낳는데 폭력이 계속 이렇게 또 폭력을 낳고 있는다고 이거 뭐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제발 좀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코넬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 이 명문 대학교 이 코넬 대학교에서 어느 이제 학생이 코셔 레스토랑에다가 뭐 유대인들을 뭐 내가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협박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협박을 해가지고 이 학생을 잡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에 대한 이런 또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드려 보는데 또 에이션입니다. 에이션인데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진짜 의아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 본다고 하면은 다행히도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요.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계
이게 미국인이면서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 동부에서 이렇게 또 살다가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또 코넬 대학교에 갔지만 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걸렸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 헤이 크라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헤이 크라임에 대해 가지고 좀 심각하게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보석금 없이 아마도 좀 심하게 걸리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본보기를 미국에서는 좀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본보기를 이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화제성이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학생은 좀 심하게 이 죄를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학생이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또 글을 올렸대요. 이 코넬 대학교에 있는 코셔 레스토랑에서 이 유대인들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이 FBI에서 이 IP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학생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모두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글을 올렸다라는 것에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또 체포가 되게 되면서 이제 보석금도 없이 구금이 됐다고 하는데 좀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양자 대결로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또 얼마 전에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민주당에 있었다가 이렇게 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인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것에 대해 가지고 피로감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인데 싫은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더 싫은데 라고 하면서 아니 왜 또다시 이 두 늙은이들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가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3자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자 대결을 이렇게 또 가상으로 이렇게 또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22%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1위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39%로 가장 많은 이 가상 대결 투표에서 지지를 얻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36%라고 하고 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낮았었거든요. 10%대였는데 그런데 이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22%대라고 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케네디 주니어가 누구 표를 더 뺏어 왔는지 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표를 이렇게 좀 많이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트럼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케네디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케네디 쪽으로 이렇게 또 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하거든요. 뭐 39% 뭐 40%로 굉장히 좀 비슷했다가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표들이 케네디 쪽으로 이렇게 또 붙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1위, 그리고 트럼프가 2위, 그리고 케네디가 이렇게 또 3위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3자 구도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말 좋은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차라리 케네디 주니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럼프는 정말 싫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뭐 잘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이 케네디 주니어가 하는 게 낫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하원 의원들 중에 이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 중에 산토스 있지 않습니까? 이 졸지 산토스라고 해가지고 학령 위조도 하고 뭐 구라 같은 거 엄청 치고 그래가지고 23건의 혐의가 있는 이 산토스에 대해 가지고 하원 의원직에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투표를 했다고 하네요.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살아남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공화당 내에서도 산토스 이렇게 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산토스 하원 의원직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산토스 웬만하면은 좀 네, 내려가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또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네,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또 네, 부결이 되게 되면서 네, 산토스는 계속해가지고 네, 하원 의원직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좀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 식구만 이렇게 감싸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니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른 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하원 의원직을 맡게 하는 게 그게 맞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거의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직을 맡아가지고 국민을 대신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델타 항공 있지 않습니까? 네, 델타 항공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비행기를 본다고 하면은 기장이 있고 그리고 부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델타 항공이 이렇게 여객기를 이렇게 또 운항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여객기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또 아파가지고 비상 착륙을 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기장이랑 부기장이랑 말다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부기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말 들어라. 항로 바꾸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총을 쏘겠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시다시피 9/11 이 사태가 일어난 뒤로부터는 이 기장이나 부기장이나 총을 이렇게 또 휴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동의를 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또 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총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 기장을 이렇게 또 위협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델타 항공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부기장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어떤 항공사에서도 이제는 일을 잡지 못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또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어느 이제 경찰차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오프 듀리라고 해요. 오프 듀리 어느 이제 경찰관이 경찰차에 이렇게 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아이들이 2명이 왔다고 합니다. 12살짜리랑 그리고 13살짜리가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총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총을 넣고 이 경찰차한테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면서 너 빨리 나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프들이 경찰관이 이 새끼 뭐지?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또 나가니까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경찰관이 총을 뽑아 들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13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이 13살짜리 아이가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12살짜리 아이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갔다가 이게 일이 또 커지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또 데리고 와가지고 자수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왜 경찰차를 이렇게 또 털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정신이 나간 아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것이 이제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이렇게 또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면은 정당 방위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런 또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칼라바스라고 해가지고 LA 카운티에 있는 칼라바스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에 어느 한 남성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또 휘둘렀대요. 칼을 이렇게 또 휘두르게 되면서 마체테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칼을 이렇게 또
휘두르게 되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대치를 하는 도중에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이 남성을 사살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난 뒤로부터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다가 이렇게 또 총을 맞고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리의 위험을 한 명을 또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지도 않나라고 싶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정신병자이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롱비치이지 않습니까? 롱비치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어느 여성이 이렇게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홈리스인 것 같아요. 홈리스인 이 남성이 이 여성 뒤를 갑자기 쫓아가더니만 바지를 내리고 이제 거시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 여성을 뒤에서 이렇게 또 안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밀치다가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남성을 이렇게 또 잡기는 잡았는데 그런데 이 남성을 잡은 다음에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풀어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 롱비치의 주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이 여성이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분명히 CCTV에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던 것,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을 이렇게 그냥 풀어준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 경찰국, 이 롱비치 경찰국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LA를 본다고 하면은 LA에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죄다 잡아가지고 깜빵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깜빵들을 본다고 하면은 모두 다 꽉꽉 차가지고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LA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경범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일어났었어도 뭐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잡았다가 그냥 놔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롱비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롱비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롱비치 비즈니스 이렇게 또 CCTV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CCTV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어느 한 남성이 아마도 또 홈리스인 것 같아요. 어느 남성이 이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이제 레스토랑인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이렇게 또 만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롱비치를 본다고 하면은 롱비치에 아무래도 이 롱비치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 LA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사우스 LA를 본다고 하면은 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사람들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면서 그러면서 콤튼 그 지역도 있으면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롱비치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롱비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노숙자들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와서 보니까 별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가게 주인들이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경찰한테 전화를 해도 경찰들이 오는 시간은 2시간 뒤에 온다. 그러면은 벌써 갔지 누가 여기 남아 있겠느냐 그 범인. 그러면서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럴 바에야 경찰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노숙자들 수가 많아지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도 핸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다 그냥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율은 계속해가지고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 LA 다운타운 해가지고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인타운이나 사우스 LA나 뭐 웨스트 헐리우드나 뭐 전부 다 LA 근방으로 해가지고
범죄율이 요즘 들어가지고 좀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USC 이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USC의 대학교 학생이 이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이 카니발 행사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가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이 리프트를 이렇게 또 타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오려고 했다가 이 리프트 드라이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프트 드라이버나 이 우버 드라이버들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이 드라이버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승객들도 반대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조치를 또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리프트 드라이버나 이 우버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통과가 됐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 있는 좀 유명한 이 주이시 델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이시 델리 앞에 그래피티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렇게 또 낙서가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헤이 크라임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것은 헤이 크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LA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 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둘이 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또다시 둘로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있으면서 좀 많은 이런 헤이 크라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이런 헤이 크라임이 있고, 이 무슬림 사람들, 뭐 아랍계 사람들한테도 이 헤이 크라임이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 사람들한테도 이런 헤이 크라임이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급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S&P 500도 1.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에 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연준의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2번 연속 금리를 동결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연준에서는 이 긴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하는 거 아마도 이제 그만을 하는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겠다, 5.25%에서 5.5%로 금리는 동결을 하겠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랑 그리고 채권 시장이 들썩들썩이면서 이렇게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은 뭐 금리를 뭐 인하는 안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것도 뭐 많이는 올리지는 않고, 그런데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차한다고 하면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은 미국은 금리 올리는 거 끝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아마도 좀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영국도 5.25%로 기준금리를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예상치만큼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미국은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튼튼하다고 하면은 이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더라도 올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니까 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 랜딩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이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이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조만간 수많은 아메리칸들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엄청난 해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리세션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금리가 높기는 높지만 이제 내년 본다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는 반면에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런 경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잘 오를 것이다. 이 S&P 500을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바이 시그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S&P 500이 16%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내년부터는 증시가 또 강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데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내년에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서는 미국은 분명히 리세션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어떻게 미국이 흘러갈런지 좀 잘 뉴스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들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포비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MD 있지 않습니까? 칩 매니팩처 이 AMD에서 AI 칩을 아마도 내년에는 좀 많이 팔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AMD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8% 넘으면서 거의 10%대까지 가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바닥을 치게 되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에 다시 활성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칩 매니팩처들 주식들이 또 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UAW 미국 자동차 3사의 노조에서 자동차 회사 3사랑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보게 되면서 임금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계속 오르겠다라고 이렇게 또 합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도요타 회사에서 미국 내 직원의 임금을 9% 정도 인상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UAW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의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임금을 알아서 올려주는 것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에서는 먼저 이제 선수를 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